질문 시간 나오셨습니까? 의제 정책 발표 몇 분, 질의답변 몇 분, 앞에서 7분씩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의제 관한 정책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신경호 강원 미래교육연구원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편향된 이념으로 강요된 행복의 거짓을 끝내느냐, 아니면 새로운 강원교육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오늘 주제가 고교 평준화입니다.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단한 기초부터 성공하는 대입까지 설레는 강원 교육입니다. 기초 기본학력 강화 및 고교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배움이 실력으로 이어지는 강원 학생 자유주도적 학습력 성장 지원입니다. 첫째, 학습 소외 학생이 없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강원 학생 성장 종합지원센터 신설로 기초학력 진단부터 진영, 정서, 진로 진학까지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유아 언어 발달, 한글 문해, 기초 수학 교육 강화로 학습의 생애 누적 결손을 차단시키겠습니다. 체계화된 평가 분석을 통한 학생 맞춤형 전문가 학습 코칭을 지원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를 자유학년제로 분산 운영하여 학력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원대한 고교 캠퍼스로 학생들을 설레게 하겠습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로 이어지는 무한 캠퍼스 교육과정을 주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교육 자원을 연결하는 온 강원 등 공동 교육 과정으로 강원형 고교 학점제를 안착시키고 교육 과정 지원, 교사 역량 강화, 학교 공간 혁신을 전담하는 고교 학점제 종합 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인수 담임제와 공강시간 진로 활용 등으로 상담과 관리에 집중하는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시와 수시를 완벽히 대비하는 대입 진로 진학을 실현하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과 진학 지도의 교사 역량 강화, 성취도별 수능형 평가 문항 개발 적용으로 수능 적응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별 진로 진학 지원센터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 중심의 전문 상담 상시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들이 스스로 더 공부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소인수 10명 이하입니다. 소인수 교과형 방과 후 교실을 무상 개설하겠습니다. 이동형 방과 후 교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스터디 카페형 학습실을 구축하여 자기 주도학습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인 배움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영어 및 제2외국어 원어민 화상교육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 미래형 수업 활성화 및 정보 환경 구축 강화하겠습니다. 학습자 및 학부모와 소통이 강화된 원격 수업으로 교육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놀이부터 메타버스까지 스스로 설레게 하는 강원 학생입니다. 미래지향 교육 생태계 조성 및 학생 선택 다양화로 미래 적응력과 자기 결정력을 높이는 강원 학생 진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버스와 AI로 미래지향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원 메타버스 교육 체험관을 구축하여 고도화된 미래 기술과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미래 기술이 배움으로 연결되는 AI 중점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스스로 점검하고 교사의 개별 지도가 연계되는 AI 자동 서술형 평가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갖춘 시민으로 갖추겠습니다. 현명한 경제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 금융, 이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지킬 수 있는 재난 생존 교육을 구체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AI 집중 교육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꿈의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상상력이 자유로운 놀이로 커지는 유아놀이 체험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창의력이 콘텐츠와 제품으로 생산되는 미래 창작소를 구축하겠습니다. 꿈과 끼를 발산한 학생 주도형 온오프라인 공연 및 발표회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능과 꿈을 키우는 스포츠 클럽 리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꿈의 시간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일반고 위탁교육 수준 향상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송예술 중점학교 및 특성화학교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학교 현장 실습제도 개선으로 안전관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학생 선수의 성공적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에서의 배움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지역 중점 산업 및 강원도형 일자리와 연계한 테마 고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육성하겠습니다. 학생과 멘토 간의 모의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과 양성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진로 취업 교육 강화 및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계 시민입니다. 학생의 자존감 강화와 정서 안정이 공동체의 가치 존중으로 이어지는 강원학생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통, 존중, 배려를 실천하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운영하겠고요. 가족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및 정서 심리 지원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주주의 가치를 경험하고 자주적인 민주시민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참여와 실천을 통한 삶의 방식으로의 민주 시민성을 반영시키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감수성 향상 및 문화 다양성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를 기여하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세계 시민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지역 현실을 주제로 한 학생 토론 활동하며 정책을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고장을 알고 사랑하는 참된 강원인으로 키우겠습니다. 평화 분단 유산을 활용한 강원도형 평화 통일 교육을 특화하고요. 해양 생태 탐방로와 산림학습장을 활용한 강원도형 생태 환경 교육을 특화시키겠습니다. 강원도 내 지자체와 사회단체, 연구기관과 연계한 지역학 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을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주도적인 강원학생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마을, 단체, 기관이 연대하는 온마을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겠습니다. 스스로 기획하고 마을과 함께 도전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생명존중, 인권 등의 다양한 사회 참여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풍부한 감성과 경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춘 강원 학생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세 교정, 기초 체력 증진, 비만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한 토론교육, 인문 독서교육, 문화예술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테마별 온오프라인 국제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백 없는 교육 복지로 삶의 질을 높이는 강원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의 요구에 세심하게 답하여 차별과 소외 없는 강원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교육비 부담 줄이겠습니다. 학생교육지원금 지역화표로 지급하겠습니다. 사회유치원 교육비 지원금 인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자체 마을 학교가 함께 아이들을 만족스럽게 돌보겠습니다. 예. 시간을 조금 제가 다른 시간을 덜 쓰겠습니다. 돌봄교실 운영 공간 확보 및 신축,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초등 돌봄 희망 수용률 100% 달성, 지역 저녁 돌봄 운영 및 방학 중 돌봄 운영 확대, 돌봄교실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만족도 증대. 세 번째로 학교를 더 세심히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제공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 급식단가를 확보하겠습니다. 난치병 학생, 다문화 학생, 탈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 음용수 안전, 공기질 안전, 시설 안전, 감염병 예방관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특수교육의 강화로 소외됨이 없는 강원교육을 만들겠습니다. 강원교육 특수원 설립으로 특수교육 강화하고 장애학생 지원비 통합 지급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실 온도라 및 장애학생 체육시설 구축으로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삶을 다양한 교육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안학교 및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학교 중심 교육 현장, 마지막입니다. 현장 중심 지원으로 학교 역량이 학생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교육 행정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중심 지원 체제로 새롭게 개선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조직 축소로 지역교육청과 학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예산 편성 자율권 확대로 학교 자치의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능동적 행정 지원과 사업 일몰제 실시로 학교 업무 변경하겠습니다. 강원교육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 원서득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더 큰 계획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개별화 교육 시범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방과학교가 브랜드가 되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원 인사제도의 주거안정 개선을 통한 작은 학교 교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넘는 학구 광역화로 도심지역 학생의 작은 학교 전입학 수요를 충족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주체로서 자립을 기반한 학부모 지원을 실천하겠습니다. 학부모 활동 전용 공간 구축 및 동아리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직원이 만족하는 근무 환경 만들겠습니다. 교육 복무직, 호봉제 도입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강사, 무교약직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안전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준비를 상당히 한분이 해오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관해서 강원교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고쳐야 되는지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원장님께서 질문 6분 내용과 자유 주제에 관한 질문 6분 내용 12분을 초과해서 다 쓰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문을 받을 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하고 방청객 질의 시간에는 활용이 되니까 그때는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병관 전 강원도의 대학교 총장님께서 의제와는 정책 발표 아까 못했던 부분 보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 저도 이 교육 전문가로서 많은 교육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발표도 했지만 그건 너무 많은 저 머리가 나빠서 다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공학의 평준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해도 되겠고요. 우리 계시는 조비전 의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뒤에 쏙 들어가는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교육의 밝은 미래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도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저는 반딧불이 아니라 큰 벽불이나 되어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저 자신이 선불과 같이 펴서 저 자신을 펴서 우리 강원도의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 밝은 사람으로 커나가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교육에 대한 정책 발표가 제가 하는 교육 정책에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리버리 하다 보면은 시간 가고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남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기 바짝 차리고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는가 미래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진정한 마음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마음으로 온몸으로 다한 진정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들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저는 다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의 정신을 다녀오고 생각하고 그 많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그 정책을 다 얘기한다고 하면 또 그래서 제가 딱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죠.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4차 혁명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The Fourth Revolution Industry Period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이 뭔가 하면은 산업사의 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4차가 됐습니다. 4차는 3차보다 30배로 많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1000년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3시간 만에 다 해결할 수 있다. 수법 구분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빨리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의 정책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까지 이 본적인 4차 산업혁명, 즉 AI, 소위 말해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했어요. 완성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또 현장에 있으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뭘 하는지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교육은 뭘 해야 되는지 돈을 많이 정부에 지금 돈이 많이 강원도도 뭐 수억을 지금 교육비에 투자하는데 이 돈을 과연 어디다 쓰고 어디다 전략해서 어디다 써가지고 어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어요. 하다못해 로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마법도 다 그냥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하고 두 번째는 뭔가면은 인공지능 가면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료가 많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자료 많은 통계를 내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또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 없고 판사가 필요 없고 법률이 필요 없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예측하는. 투표도 지금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확하게 거의 정확했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 직업이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직업이 70% 바뀐답니다.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직업이 새로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이론 내지는 거기에 대해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는 소위 말해서 프로페셔널, 아카데믹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공을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서 이것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관련된 것을 또 한 가지 말하면 뭐가 있는가 하면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런 게 블록체인입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서 장난을 치지 못하고 와서 이렇게 무시도 못하고 다 금방 반응해요. 이런 블록체인 행정 시스템, 소방 시스템, 도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어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인 걸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걸 숙지하고 거의 알고 있어요. 기본이 튼튼해야지. 머리에다가 섬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게 근거해서 기본적인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또는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이러한 것을 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제가 만약에 교육 과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기초적인 것을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듈형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수준이 높고 대학에서 하는 건데 모듈형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낮춰가 수준을 낮춰서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맡기고 수준을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을 그래서 하는데 간단히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물건을 바퀴가 여기 딱 집어가지고 운영만 하는 걸 다 같이 사회에 실어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저는 전국 최우수 학력, 직업, 교육 중심의 메타로서 강원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진학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도 갈 수 있고 고등학교, 대학도 갈 수 있는 다 포함하고 있고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가족, 밸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자 중심, 러너센터, 학습자 중심이라는 것은 교육자 중심, 학습자 같은 얘기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하려면 뭐 했냐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항상 알아야 돼. 공부하면 많이 생각 안 돼. 집에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what am I doing?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말하는 그 학습 이론에 따라서 공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직접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스몰 그룹으로 소위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 그룹이랑 스몰 그룹으로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해서 체험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사이버 교육이에요. 사이버 교육. 알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지금 매주 한 8-7시간 사이버를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 근데 일단 사이버 교육이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안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래가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고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학습 환경 개선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공동체 실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우주시 광안도에 있을 때 이 광안도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있잖아요. 공부를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용하고 쓰고 거기서 또 서로 만나는 인성교육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뭔가 지금은 우리 교육이 공교육이 사실상 거의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면 공교육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강원도에서 이번에 시험 봐가지고 서울대 몇 명 들어간지 아십니까? 초기에? 저는 3명 들어갔어요. 반성이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평준화를 통해서 하는 데 있어서 과연 평준화를 누가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정치가 안 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따라서 교육이란 100년 내일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정말로 허접한 교육을 세우면 안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해 지식이 있고 지혜 밝은 사람이 해서 교육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걸 대충 하면 그 피해는 다 자식들, 학생들 또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뿐만 지금 우리 강원도의 꼴찌들이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사교육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교육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모든 걸 조사해가서 그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로서 강원도의 학력과 인성과 체력을 우수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 학교라든가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시킵니다. 말에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인성교육을 시키고 선생님이 나가고 학교에 돈을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혼자서 인성교육 시켜서 뭐 하지 마라 됩니다. 아침 공동운동체에서. 그래서 인성교육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심신이 건강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지덕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심신이 건강한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해서 재능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말씀드린 시간을 거쳐서 선진화된 외국 학교, 유아, 교육과 초, 중, 등, 대학, 대학원, 심지어는 연구소까지를 우리 강원도에 주요 곳에 한 3군데 이상씩 들어오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이루나 4차 산업을 앞선 그걸 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저기 저 하니까 선생님들 저를 보고, 아이들도 보고, 부모들도 보고, 이렇게 겸생숭이라고 보고, 그것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반성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라고 안 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한 지혜를 자사하는데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외국인 학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육을 본다면,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 대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동남아에 아이들 많이 오고 그래서 대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로 시골 학교 오시지 말고 잘 해가지고 지역 특성의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포사를 하고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는 지원 및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우리 신경호 우리 교육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하기는 돈이 많이 지금 시간이 마지막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너집니다. 이건 뭔가 우리 모든 것이 우리 단체라는 것은 하나의 그것은 하기가 오른손을 깨물으면 왼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기 위해서 뭐냐 운명 공동체예요. 이게 한민족이라는 운명 공동체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같은 지역에 한반도 이상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모래기를 받는 내 가족처럼 내 민족처럼 그렇게 해줬을 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다하는 직한 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교육 정책이라기보다는 저희 교육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교육감이랑 저도 아이들한테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제님께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이 얘기를 못하더라도 오늘 얘기를 저는 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2시간 지금 저희도 뭐 100분 토론이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 뭐 짧습니다. 근데 뭐 제가 한 가지 하시고 사회자만 말씀을 사회자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랬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쟀으면 나도 그렇게 딱딱 지키려고 이제 다들 뽑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시간은 본인이 주어진 시간이 뒷시간이 있습니다. 그 뒷시간을 다 할애를 하셨기 때문에 신경 원장님도 뒷시간까지 다 할애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도 다 쓰신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근 전 교육 장관님께서 정책 발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의제가 평준화 정책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평준화는 1990년도에 원주, 춘천이 도입을 했다가 나중에 접고 2013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 민병희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평준화 정책을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평준화 대상되는 학교는 85개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춘천, 원주, 강릉만 따지면 또 줄어듭니다. 춘천하고 강릉이 8개 교씩 됩니다. 그리고 원주가 10개 교입니다. 이게 평준화 대상입니다. 그 외의 학교들은 평준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거리가 멀고 이러다 보니까 이 3개시만 지금 현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준화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지적받는 것은 첫 번째가 애들 실력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올해 같은 경우 서울대학에 46명 갔습니다. 그 중에 민사고를 빼면 20명대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정시로 올해 1명이 2년 만에 갔습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정시로 1명이 서울대 갔다고. 과거에 강릉에서는 한 개 학교에서 서울대만 80명 내지 100명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개판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라는 겁니다. 과연 평준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과학적으로 실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명문고가 있었습니다. 명문고가 있다 보니까 그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명문고가 유지가 됐었는데, 평준화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느 학생이든 이른바 무시험으로 진학을 하다 보니까 명문고가 없어졌습니다. 일례로 강릉의 모 고등학교는 과거에 성적으로 대단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역 인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대학은 1명도 못 가고 야구로 전국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이상한 꼴을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재 육성에 이 평준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의 해결화 문제입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나 똑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특색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건학 이념이 있고 학교 설립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두 무시당하는 그런 꼴이 평준화 정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3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실증적인 그런 것들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 이러한 부작용을 가져와서 강원 교육이 엉망이 된 거 아니냐, 인재 양성에 실패한 것 아니냐, 성적이 떨어진 것 아니냐, 결국은 그것의 귀결점은 평준화 정책 아니냐라는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평준화 정책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준화 정책과 관련된 제한된 범위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한 가지는 평준화 정책의 공인화과에 대해서는 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제가 좋은 결과가 이르면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연구를 봤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1974년부터 평준화 정책을 유도해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어떤 그 사례들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업 성취도하고 관련성은 꼭 평준화 정책만 때문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럼 강원도 같은 경우에 평준화 정책 때문에 애들 실력 떨어진 거 아니냐? 요거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장으로 있으면서 보면 학교 문화 풍토는 요즘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교가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보충 수업을 하고 방과후 활동을 하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대학 진학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권장은 하지만 옛날처럼 알차게 하는 분위기가 이미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UF족이라 그럽니다. 5시만 땡 하면 다 퇴근입니다. 농촌 학교들은요, 5시 이후에 학교가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섬나라 같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유령의 섬 같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의욕을 갖고 열정을 갖고 애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망가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른바 전교조 교육의 그 업무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보다 평준화라는 정책으로 시험도 없애고 경쟁도 없애고 이런 것들은 줄 세우기, 이런 건 나쁜 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 문화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공부하려고 하는 풍토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게 학교 면학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또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의 이면에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냐면, 놀이 100분, 놀이밥 100분, 학교마다 놀이기구 만들어주고 놀이할 수 있는 시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강조를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학교가 좀 행복해야 된다. 우리 애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행복청이 돼야 된다서 닉네임으로 강원도 행복청을 만들고,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미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지금 행복해야 미래도 행복합니다. 이런 이상한 말로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인 가치의 구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사의 어떤 본분을 지켜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그 풍토가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현 정교조 정책을 도입하면서 깨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의 역할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교장이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해서, 애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갑질한다 그러고, 갑질한 행태를 특정 단체에 신고하고, 신고한 데서는 내용을 봐서 이것이 성적인 문제에 접촉이 되는지, 또 혹은 선생님이, 교장이나 교감이 선생님들에게 강하게 업무를 시키는 건지 판단해서 바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교장 입장에서 위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바로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퍼뜨립니다. 그런 선생님이 결국은 직위해제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원도의 학교 문화 풍토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학교 사회에서 교사가 교사끼리 고소하고, 교사가 교장을 고소하고, 학부모가 담임 교사를 고소하는 사례까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평준화 정책이라고 국한에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강원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민병희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평준화 정책과 결부돼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학교 문화와 풍토가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이들 실력 키워야 됩니다. 기초학력 확보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기본학력 제대로 갖춰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습관을 키워줘야 됩니다. 습관 없는 교육 어렵습니다.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습관이 없으면 그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까? 공부도 습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학교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준 것처럼 희망하지 않는 학교 배정 문제는 현재로서는 자기가 희망하지 않았는데 원거리 이렇게 배정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해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다 보니까 그 학교 문화 풍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주 학교 부정으로 남습니다. 이런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학교마다 특성화시키고 좀 더 적극적인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획일성 문제도 좁게는 학교마다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과학고, 예술고, 특목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움직여져서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학과로 갈 수 있도록 학과든 학교든 개설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은 결국은 자기의 진로를 고민해야 되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진로가 필요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탐색을 해줘야 될 것인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현재의 평준화 정책이 아주 좋은 평등 정책이고 고교 서열화를 완화시키는데 효과 있는 정책인 건 틀림없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서열화를 완화시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